미션 365. 세상에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이 세상을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정한 영웅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당신의 몸을 버려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또 주인이시고 영웅이신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남아공에서는 남아공의 큰 정치 지도자 만델라가 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남아공에 있는 이은원 선교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그 만델라에 대해서 또 만델라 그 이후에 대해서 또 남아공 선교에 대해서 한번 잠시 저희가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에 지금 이은원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은원 선교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아공 이은원 선교사입니다. 네. 어떻게 남아공 아주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간을 또 보내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기독교 상황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남아공 기독교 비율이 90% 정도로 보았습니다. 제가 이 나라 오게 된 것은 선교하러 오게 된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하러 이 나라를 발을 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50%다, 6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0%에서 60% 사이라고 보면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 정도 되는 기독교의 한 전체적으로 70%가 이단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곳에 토속 종교와 윤곽된 셴베라고 하는 교와 세인트 존스라고 하는 교, 그 다음에 정말 거대한 이단 집단이죠. 자이언 크리스천 처치, JCC라고 하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실제 기독교의 비율은 개신교가 34%,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한 10% 내를 이렇게 보고 있죠. 기독교가 처음 남아공에 유입된 것은 1652년에 네덜란드에서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시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보호인이라고 하는데 그 보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주해 오면서 시작됐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 신정책과 함께 성공회, 그 다음에 영국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장악했던 백인 정부가 흑인 원주민들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인종 격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파르테헤이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교회조차도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하도록 힘을 실어줬어요. 종교적인 모든 교리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교회들이 어려워했고 결국은 만델라 씨가 대통령이 될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전체적으로 용서를 비는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파르테이트다. 그러니까 인종 격리 정책은 그 야만적인 행위는 기독교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흑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기독교가 남아공에서는 성장하고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로 인해서 백인들이 흑인들의 종교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독립교단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 손을 못 쓰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손을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사실 남아공의 기독교는 거의 다 전통 종교와 혼합된 이른바 혼합주의 기독교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남아공 거기도 정말 이제는 선교가 다시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제대로 된 이제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선교사님 이제부터는 우리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이후에 그 상황이라든지 그분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저희가 선교적으로 또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한번 궁금해요. 그래서 만델라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만델라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요?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만델라. 네. 네, 만델라 대통령은 그 해변 지역인 그 이스턴 케이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 마을은 움타타라고 하는데 그 코사족이에요. 예, 코사족인데 그분이 왕족은 아니었고 그 코사족의 족장의 피를 가지고 나신 분이죠. 그분에 대한 글을 읽으면 그 유년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또 가난하게 그러나 아주 흑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또 나중에 이제 그 27년간 투옥 생활을 했었다고 그런 기록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처음부터 정치계 쪽으로 이렇게 나섰던 인물인가요? 그 만델라 씨의 사실 만델라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영웅이자 모든 흑인들의 영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서가신 것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원래 이름이 넬슨 롤리랄라 만델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롤리랄라라고 하는 것은 코사어로 말썽꾸러기라고 하는 얘기죠. 말썽꾸러기라는 뜻인데 그 후에 이 말썽꾸러기가 마디바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존경의 표현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유년기에 보면 만델라 씨가 원주민 생활을 하고 있다가 후에 백인 선교사한테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만델라 씨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백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인도 법을 공부를 했고요. 다시 말하면 법학을 공부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델라가 후에는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운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밑바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만델라에 대해서 100% 흑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백인들이 상당수가 만델라를 지지했고 오래전부터 지지했고 도와주고 후원해 줬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찬이었나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좋았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었고, 그 다음에 투쟁할 때도, 크리스찬이었고, 그러나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기독교가 그분을 도와주진 못했고, 모슬렘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이, ANC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ANC에 있는, 지도자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슬렘의 사람들이 앉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슬렘은 아직도 ANC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결과를 볼 때는 그분이 물론 이제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슬렘이 확장되는데 어떤 뭐 기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된 면도 있었군요. 네, 저도 선교사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모슬렘의 전략에 의해서 사우스 아프리카로 들어왔고 사우스 아프리카의 정치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남아공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주의적인 기독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인이다, 복음적인 기독교인이다 라고 볼 수 없어서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그 모슬렘하고 같이 섰을 때 위태위태하죠. 왜냐하면 많은 원주민 목사님들이 모슬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식들은 모슬렘에서 운영하는 학교, 다시 말하면 그 학교는 교복도 모든 것도 공짜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자식들을 전부 다 모슬렘 학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몽을 하고 다니지만 역시 좀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을 폐지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만델라라고 하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졌죠. 그 만델라 생애를 보면 그분은 처음에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그러한 차별을 해지하기 위한 그런 데모들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장으로도 해왔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무장을 안 하고 인도의 간디처럼 비무장으로 투쟁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중간에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데모를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가 시작되는 그런 인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이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는데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27년 동안 어떻게 변함없이 그것도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분의 대목은 이랬습니다. 나는 매일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고 감사했다. 항상 늘 그렇게 감사했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분은 반 아파르헤이트의 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삶은 사실 굉장히 고난의 삶이었고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담고 있었던 ANC 아프리카 내셔널 유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사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그러한 단체가 아니고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이 동조했던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종차별 정책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해결해주고 도와준 것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들과 세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만델라 씨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런 만델라가 이제는 뭐 정치적 영향력도 이제는 없고 이름이 남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보시기에 이제 또 선교를 정말 그렇게 오래 하셨고 그러면서 다시 앞으로의 그 남아공의 그 만델라 이후에 그 기독교 상황이라든지 또 선교 상황이라든지 지금 뭐 모슬렘이 확장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앞으로의 전망은 그 만델라 이후에 선교적으로 어떤 그 변화와 그 전망이 있으신지요? 네, 정치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혼란할 것이다라고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델라 씨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ANC라고 하는 만델라 씨나 지금 계속 대통령이 나온 ANC라고 하는 이 정당의 성격은 철저하게 아주 100% 공산주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공산주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와 틀립니다. 같이 일해서, 같이 벌어서 나중에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산주의는 있는 사람한테 뺏어서 먹자라고 하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남아공에서는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남아공에서의 공산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정치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온전한 공산주의가 성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지도자인 만델라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ANC의 기본적인 정신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 매체를 보면 ANC 안에서도 찬반이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점 불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국가의 남아공의 지도자들은 옛날에 데모만 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싸움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단 정치권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뚝 서 있지, 어떤 나라를 바로잡아서 국가를 높이고 그런 일들, 국민들을 더 낫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좀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적인 전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델라 씨가
있을 때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좀 영향권이 있었어요. 만델라 씨가 그만큼 파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만델라 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유롭게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자유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기반을 다지는데 그 서로의 그 다툼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제가 그 가르쳤던 제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야기를 나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남아공 안에 우리 그 기독교가 올바로 새롭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종교적으로든가 정치적은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좀 충격적인 걸 봤는데 아직도 그 건물 뒤에 그 쪽문이 거기다 해놓고 뭐 니그로 이렇게 해서 그 들어가는 문이 그때 아직도 있던 거를 한번 보고서 물론 옛날에 잔재였지만 좀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실제 그 만델라 이후에 그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재현되거나 뭐 심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종차별이 만델라 씨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일정 기간은 됐었습니다. 일정 기간은 됐었는데 그게 오래가진 못했죠. 그 도시에서는 그것이 그 인종차별이 없어졌고 인종 분리 정책이 없어졌고 그런 영향력이 없어졌고 그다음 시골에서는 한 1년 정도 계속 진행됐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흑인들이 백인을 지금 인종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 정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면 맨 1순위는 학벌하고 관계없이 흑인 여자가 1순위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백인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똑똑해도 안 됩니다. 일단 그 신청자가 흑인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흑인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유색인종, 인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백인 여자, 그 다음 맨 나중이 흑인 남자예요. 그러니까 흑인 남자들은 지금 되게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사업으로 그들의 그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흑인들은 정부나 큰 회사에 높은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혼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그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은행이라든가 뭐 전기회사라든가 큰 회사들의 전부 다 그 회장이나 사장님들은 흑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회사나 자기가 앉은 자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서도 흑인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한 구세대와 신세대와 싸움이 아주 극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만델라 이후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안정이 될지 좀 더 혼란이 심화될지 또 오히려 역차별이 더 심화될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는 또 전망도 되겠군요. 예. 예. 이제 그 ANC에 있었던 그 유스 리더였던 줄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30대 이제 40으로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 양반은 아직도 백인들을 그 때려잡자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노래를 하지 마라, 그런 발언을 하지 마라라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 제재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ANC라고 하는 현 정부가 아직도 백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돼서 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처럼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에이시안이나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기는 어떤가요? 아직 뭐 그 원활하게 활동을 못하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뭐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니까 한국 분들은 대부분 여기 오면 이제 사실 사업을 많이 하세요. 한국 분들은 여기 사업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시아인들의 입지는 매우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그런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저의 경우에 한국 사람이나 아시안 사람들이 듣는 경우가 차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흑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보고 차이나 그러는데 차이나는 그 격려를 하는 인종 격려를 하는 말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 떼놈, 외놈 이렇게 했듯이 아직도 어른들이 나를 보면 제가 목사인지도 알고 신학교 학장인지도 알고 뭐 선교사인지도 알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이 저보고 차이나 하거든요. 그 차이나라고 하는 말은 제가 누가 나한테 차이나 소리를 했다라고 경찰서에서 고발해버리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격렬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도 존재되어 있는 거 보면 아직 아시아인들이 돈 버는 벌레 외에는 이들 눈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도 선교는 계속 진행돼야 되고 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계속 이제 복음화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마무리로 앞으로 그 우리 갖고 계시는 남아공 선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이제 인사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갖고 계신 선교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남아공 아주 시골에서 거의 저희 부부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력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저희 부부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기도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의 기독교를 제가 바꾼다 그런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만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 혼자 힘으로는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열정적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지만 사실 거의 100% 장학금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신학교는 후원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이 후원을 하셨는데 그 재정 가지고는 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기도로 계속 나가야 되고 우리 신학생들이 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좀 새로운 교회 이것이 정말 복음적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들이 좀 나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제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헌신을 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기 계속 있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 남아공의 전체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여러 지역에서 저에게 정말 당신이 운영하는, 당신이 세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회를 누가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들이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나라, 보츠와나 모잠비크라든가, 그 다음에 말라위라든가, 그 지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교회가 한 40개회가 넘는데, 사실 전부 다 미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사우스 아프리카의 이은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구제사역을 중단했습니다. 정말 제 집사람이 정미 선교사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많이 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HIV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와 또 성탄을 맞이해서 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빌고요.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선교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정말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서로 만나서 좋은 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하고 계시는 이은원 선교사님과 대담을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황과 그다음에 특별히 만델라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어떤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담을 했고요. 또 우리 이은원 선교사님 정말 여러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후원이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하신데,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또 함께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세계에 나가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분들을 생각해서 헌금하고 또 동역하고, 그런 일들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